안녕하십니까? 이번 요약 강의에서는 활성시장에 공시가격이 존재하는 관계기업 투자 주식을 취득하는 선도계약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지와 해당 관계기업 투자 주식의 취득원가는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에 관한 질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의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질의회사는 해외 소재회사인 B사의 지분 15%를 취득하는 계약을 2001년 7월 중 체결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라 회사는 해외 법인의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으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지분을 취득할 예정이며 실제 취득은 11월경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늦어도 12월 이전에는 완료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의자는 다음의 세 가지를 질의하였습니다. 먼저 감독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합의도 계약의 정의를 포함하는지를 질의하였습니다. 만일 계약의 정의를 충족하게 되면 주식 인수도 계약은 파생상품에 해당하게 되는데요. 회사는 감독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지분 취득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는데 파생상품 계약으로 이를 인식하여 공정가치 변동을 단기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측면에서 우려를 제기하였습니다. 따라서 해당 주식 인수도 계약이 감독기관의 승인 전까지는 계약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아닌지를 질의한 것입니다. 둘째로 회사는 관계기업 주식을 취득하는 선도계약인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시점에 거래소의 공시가격이 아닌 별도의 가치평가 기법을 이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지 질의하였습니다. 해당 관계기업 주식은 해당 국가의 거래소에 상장되어 있기 때문에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존재합니다. 사실상 취득계약 금액은 해당 거래소의 공시가격과 차이가 있는데요. 특히나 개별 주식 단위의 공시가격을 적용하여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와 관계기업 투자주식 취득계약 전체 단위를 기초로 공정가치를 측정하는 경우는 그 결과가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관계기업 투자주식을 취득하는 시점에 취득하는 계약과 관련된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원가에 포함해야 하는지를 질의하였습니다. 그럼 질의별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독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합의가 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 집행 가능성 등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해당 계약이 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는지는 회사가 사실과 상황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 판단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032호에서는 계약을 당사자가 경제적 결과를 자의적으로 회피할 여지가 적은 명확한 경제적 결과를 가지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로 정의합니다. 그러나 해당 계약의 경우 당사자가 계약을 최종 이행하는데 감독기구의 승인이라는 제약이 존재하기 때문에 질의자는 감독기구의 승인 전까지는 명확한 경제적 결과가 없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을 제기한 것입니다. 동기준서 문단 13에 따르면 명확한 경제적 결과는 계약의 당사자가 자의적으로 회피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서 판단해야 하는데 대개 법적으로 집행 가능할 경우에는 당사자가 자의적으로 회피할 가능성은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나 합의에는 감독기구의 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의 후속 절차와 감독기구의 승인을 득한 경우의 후속 절차가 모두 명시되어 있고 해당 합의는 합의가 없었을 때와는 다른 경제적 결과를 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감독기구 승인 등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할 능력의 제약은 금융상품 발행자나 보유자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따라 경제적 결과가 나타난다고 본다면 감독기구의 승인 등 당사자가 의무를 이행할 능력의 제약은 명확한 경제적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의는 거래소에 공시가격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거래소의 공시가격이 아닌 별도의 가치평가 기법을 이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공정가치로 볼 수 있는지입니다. 회사의 비사 주식 취득은 현지 회사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시장 진입 및 성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적극적인 경영 참여를 통해 투자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의 회계 단위를 개별 주식으로 볼 것인지 투자 전체로 볼 것인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회계기준서 제1113호 문단 69에서는 가치평가 기법에 사용할 투입 변수로 시장 참여자가 거래에서 고려해야 할 자산이나 부채의 특성과 일관되는 투입 변수를 선택하되 특정 경우에는 할증이나 할인과 같은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비사의 지분 투자는 유의적인 영향력을 취득하는 것이므로 공정가치 측정 시 할증을 고려해야 될 수 있고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을 조정하여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KIFRS 제1113호 시행 이후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있는 종속기업,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의 투자지분의 공정가치를 어떻게 측정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어 왔으나 국제회계기준위원회는 이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활성시장에 공시가격이 있는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취득은 개별 주식을 회계단위로 볼 것인지, 전체 계약을 회계단위로 볼 것인지, 공정가치 측정 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을 조정 없이 사용해야 하는지 혹은 할증을 고려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준원은 회사의 회계 정책으로 관계기업 투자 주식의 취득계약 전체를 대상으로 거래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치평가 기법을 사용해 공정가치를 측정하거나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을 활용하여 취득계약의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의는 관계기업 투자 주식의 취득 원가에 관계기업 투자 주식을 취득하는 선도계약의 공정가치가 포함되는지입니다. KIFRS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기준서에서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최초 인식 시 원가로 인식할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동기준서에서는 원가를 정의하고 있지 않아 관계기업 투자 주식의 원가에 관계기업 투자 주식을 취득하는 선도계약인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포함하여 인식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한편 국제회계기준 해석위원회에서는 2019년 3월 미래에 고정된 가격으로 비금융 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특정 계약에 금융상품 기준서를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의를 받았습니다. 비금융 항목을 매입하거나 매도하는 계약에 금융상품 기준서를 적용해 파생상품으로 회계 처리할 경우 해당 계약의 실물 결제일에 파생상품은 어떻게 회계 처리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는데요. 이때 실물은 원가로 최초 인식하는 재고자산이므로 해당 파생상품을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지의 결론을 이 질의에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해석위원회는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평가 시 발생한 파생상품의 누적 손익을 환원하는 회계 처리는 금융상품 기준서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르면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는 재고자산의 취득 원가에 포함하게 되는데요. 이를 유추해 본다면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취득 원가에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포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계기업 투자주식은
현금과 파생상품의 결제로 취득한 것이고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취득 원가로 인식하지 않는다면 공정가치로 측정한 누적 손익을 환원하게 되는데요. 이는 금융상품 기준서에서 파생상품을 공정가치로 인식, 측정하도록 하는 기준과 부합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기준원은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취득 원가에 파생상품의 공정가치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활성시장의 공시가격이 존재하는 관계기업 투자주식의 선도계약 평가와 취득 원가에 관한 지류의 신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